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최태성, 전세도 최태성. 자, 벌써 전세 안심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에 드는 집을 봤어. 그런데 지금 계약 안 하면 놓쳐. 집주인이 급하대. 이런 말 딱 듣고 흔들렸던 기억 있으셨죠? 근데요, 여러분들 전세 계약은요 커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요 핵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딱 세 가지 기준, 요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유, 좋은 집 있으면 바로 들어가야지. 오늘 계약하면 저 이사비 100만 원 드릴게.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시죠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집이라는 거는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에 좋은 집,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바로 좋은 집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기준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스스로 종이 한번 써보세요. 나는 방이 몇 개면 좋겠다. 최소 몇 층 이상이면 좋겠다. 마트나 병원 등 주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출이 안 되는 집은 피하자. 보증금은 시세의 80% 넘지 말자. 이렇게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요, 아무리 중개사가 달콤하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회 초년생 분이 처음으로 독립을 준비하던 중에 중개사에게 이런 말을 듣네요. 건축주가 리베이트 주기로 했어. 이사비도 드릴게. 전세 보증금도 낮춰드릴게. 이분은요, 이 말에 혹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집 불법 구조였고요,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어서요, 결국 그 피 같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달콤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말에 기준 없이 휘둘려서 계약한다? 그 피해는 오롯이 내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인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 이걸 명확히 정해 두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듯이 좋은 집의 기준도 다르거든요. 나만의 기준 정했어. 자, 그 다음은 뭐랄까? 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집이 매매가로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당연해 보이지만요, 의외로 시세 확인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중개사 말 믿고 대충 비슷하겠지, 이런 막연한 판단 때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그 집의 매매가 시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시세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 자,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시세, 부동산 테크 시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오피스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또 5가지 얘기도 머리 아프시죠? 저걸 언제 또 다 봐, 저걸 다 언제 들여다봐. 여기에서 한 2-3가지만 교차 확인하셔도 큰 틀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보증금, 당신의 돈입니다. 이 보증금은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시세가 한 2억이야. 2억인 집인데 1억 9천에 들어오세요 라면 좀 솔깃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시세의 95% 육박하는 거죠. 이런 보증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세금 이런 순으로 먼저 배당을 받고 우리한테는 맨 마지막 순서라고 해서 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싸게 나온 집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시세보다 4천만 원 싸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불법 증축, 전세 보증 가입 불가, 이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시세를 확인하라. 자, 이건요 실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세 계약할 때 어떤 문서부터 확인하시죠? 계약서? 오케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전세 계약서만 보시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먼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공식 문서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바로 공적 서류입니다. 자, 전세 계약을 이제 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이 서류, 공적 서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 이걸 줄여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입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집의 출생증명서 같은 문서입니다. 집의 주소부터 소유자 정보, 그 집에 어떤 권리들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집인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부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기본 정보, 주소가 맞는지, 내가 본 집과 동일한지, 그리고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적혀 있다? 요거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에요. 전세 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표제부 보면 그 다음은 갑구가 나와요. 소유자 정보와 압류, 가압류 같은 그런 불안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압류가 찍혀 있다면 요거 세금 체납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런 집은 경고 신호입니다.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표제부, 갑구, 그 다음에 이제 을구, 갑을, 을구예요. 여기에는 대출 내역, 즉 근저당권이 기록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값이 2억이야. 근데 근저당이 1억 6천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보증금 1억 8천이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 당신의 피해가 예정된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증금은요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예요. 경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서류,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지루하시죠? 근데 이거 안 보면 진짜 큰일 나요. 건축물 대장은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합법적 구조인지, 불법 변경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위반 건축물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방이 4개로 쪼개져 있어. 우와, 넓다, 편리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불법 구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안 돼요. 대출도 안 돼요. 경매가 돼도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계약하고 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늦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중개사가 이 집 괜찮아 그냥 해, 없어서 못 사, 없어서 못 사,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으시면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직접 공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계약하기 전에. 오늘 배운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기준 세우는 거야. 둘째, 주택 시세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내로 설정한다. 셋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이 3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되셨죠? 자, 여러분 이건 단지 부동산 정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집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쪽지 시험 봅시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댓글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빠른 쪽지 시험 시작!